평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드라이브를 즐기던 한 남자는 일상에서의 소소한 위안으로 차를 몰곤 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드라이브는 그의 유일한 취미이자 탈출구였다. 어느 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낯선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길은 한적하고 고요했으며 양옆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천천히 차를 몰던 그는 문득 도로 옆으로 펼쳐진 저수지를 발견했다. 저수지는 잔잔하고 투명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고 주변의 나무들은 그 물결 위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어딘가 신비한 느낌을 주는 광경에 이끌린 그는 저수지를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지며 차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차를 멈추고 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와 함께 저수지의 고요한 풍경이 더욱 또렷이 다가왔다. 그는 저수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잔디가 부드럽게 발끝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물가의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발목까지 차오른 물은 마치 얼음물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저수지의 물속에 자신이 비친 모습을 바라보았다. 물결이 일렁이면서 그의 모습도 함께 일렁였고 그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수지는 그에게 더 큰 매혹으로 다가왔다. 저수지에 가는 순간마다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평안함이 밀려오는 듯했다. 그는 점점 저수지에 사로잡혀갔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을 찾아갔다. 저수지의 고요함과 신비로움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다. 그는 저수지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물결의 소리를 들으며 일상의 모든 번잡함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물가에 앉아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독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기분이었다. 어느 순간 저수지는 단순한 자연경관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는 저수지에 서면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저수지의 잔잔한 물결, 주변의 자연경관, 그리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분위기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저수지는 그에게 더 이상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신비한 장소가 되었고 그는 저수지에 끌리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이후로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수지를 찾았다. 저수지에 가는 길은 이제 그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저수지에 도착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남았다. 저수지는 그에게 마치 신비로운 힘을 지닌 듯 보였다. 그는 저수지의 매혹에 사로잡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번잡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통화 중 어머니는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옆에 누구 있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저 어머니의 걱정이 과한 것이라며 웃어 넘겼다. 어머니, 그냥 제 소리일 거예요. 저기 저수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또 연락할게요. 그는 말을 끝내고 저수지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수지에 대한 그의 집착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보낸 택배가 도착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 택배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와 함께 부적이 들어있었다. 부적을 꺼내 들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게 뭐지? 부적이라니. 호기심이 일었지만 그날 저녁에도 저수지로 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부적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신기하게도 저수지로 가고 싶은 충동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원래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수지를 찾았지만 이제는 그런 충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각할 위험이 커지면서 정신없이 집을 나서던 중 불행히도 부적을 집에 두고 나온 것을 깨달았다. 마음속에 조급함이 커지면서 그의 발걸음은 저수지 쪽으로 자동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따금씩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지만 그는 무언가 끌리는 듯한 기분에 의존하며 계속 길을 나섰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수지의 물가에 서 있었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여자가 그를 저수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흐릿하게만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불길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의 빠른 대응 덕분에 그는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그를 보호하며 저수지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 여자는 그 후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았던 상황을 믿기 어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수지의 그 신비한 유혹과 위험이 그의 일상에 침투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 다시는 저수지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지극히 위험하고 신비한 공간으로 기억되었다.
사건 후 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보았다. 검색 결과 그 저수지는 과거에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흉흉한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여러 명의 남자들이 같은 증세를 보이다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제야 그는 저수지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은 어떤 신비한 힘이 존재하는 곳이었고 그 힘이 그를 끝없이 유혹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그가 마지막으로 저수지를 떠올리던 날 밤 그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여자를 마주쳤다. 그녀는 물속에서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나를 두고 가려고 해?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남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수지는 단순한 저수지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무언가가 그를, 아니 그의 영혼을 붙잡으려 했다. 그 후로 그는 저수지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 저수지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저수지의 매혹적인 힘을 떨쳐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려 했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픈 눈빛과 애타는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가끔씩 꿈속에서 다시 그 저수지를 보고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곤 했다. 왜 나를 두고 가려고 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애처롭게 들렸다. 남자는 이제 저수지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그 기억은 언제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 그는 그 기억을 떨쳐내려 애쓰며 더 이상 저수지에 가지 않으려 하지만 저수지의 힘은 여전히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를 부르고 있는 듯했다. 저수지는 그의 일상 속에 남아있는 신비롭고도 두려운 기억으로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었다. 남자는 저수지의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일상에 몰두하려 했다. 그러나 저수지의 유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저수지와 그 여자의 모습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을 남겼다. 어느 날 밤 남자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저수지에 서 있었다. 저수지는 여전히 아름답고 고요했지만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물가에 서 있는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나를 두고 가려고 해?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남자는 그 목소리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저수지의 물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러나 그 공기 속에서도 저수지의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남자는 더 이상 꿈속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저수지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기로.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저수지가 왜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아내기로 했다. 그는 저수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신문기사, 지역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소문들. 그는 저수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저수지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두가 저수지에 한번 다녀온 후 그곳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점점 더 저수지의 비밀에 다가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신문기사에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저수지 근처에 있던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었다. 실종된 사람들 중 한 명은 바로 그 여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마을의 한 농부의 딸로 저수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그 후로 사라졌다. 남자는 그 기사를 읽으며 그녀가 왜 자신에게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저수지에 갇힌 영혼이었고 그 영혼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남자는 그녀를 구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는 저수지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유혹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저수지의 비밀을 풀고 그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다. 남자는 부적을 다시 챙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강한 결의로 물가에 섰다. 물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부르며 저수지에 들어갔다. 너를 구하러 왔다. 이제 너를 해방시킬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저수지의 고요한 물결에 실려 퍼졌다. 저수지의 물이 그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순간 물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한 줄기 희망이 엿보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남자는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저수지의 물이 따뜻해지며 둘을 감싸 안았다. 남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물가에 혼자 서 있었다. 저수지는 여전히 고요했고 주변은 평화로웠다. 그는 그녀가 이제 자유로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저수지는 더 이상 그에게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수지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저수지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해방되었고 그의 마음도 평화를 찾았다.